탄생한 앱더우먼의 슬기롭게 앱으로 나를 디자인하자 프로젝트는 칼로리가 궁금해 앱 제작 수업을 위한 교육 콘텐츠입니다.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앱 인벤터 수업을 하면 세포 키우기, 만보기, 그림판, 타이머 앱을 만드는 수업을 한 번쯤은 만나보셨을 겁니다. 이런 식상하고 뻔한 앱 만들기 수업, 4차 산업을 언급하면서 맛보기 기초과정에서 끝나는 수업만으로는 수요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얻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희는 새로움으로 재미를 더한 펀한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강의자 위주의 수업이 아닌 모든 세대에서 관심을 보이는 키워드인 건강을 앱 인벤터 수업에 반영하여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교환 수업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프로그램은 레벨 6까지 앱 인벤터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을 위한 심화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심화 프로그램인 만큼 영재교육원생 및 IT 특성화고가 목표인 중학생, 소프트웨어 전형을 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고등학생, 공과계열 대학 신입생 캠프 및 나만의 앱을 만들고 싶은 일반인이 교육 대상입니다. 저희 교육 콘텐츠의 목적은 앱 인벤터와 인공지능을 사용한 나만의 건강 앱 제작 수업이며 코딩에 능숙한 수강생들을 위한 업그레이드, 융합 코딩 수업입니다. 또한 언택트를 넘은 온택트 시대, 새로운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칼로리가 궁금해 앱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온택트 환경은 메타버스 게더타운을 활용한 융합 콘텐츠로 제공되며 모든 세대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할 것입니다. 앱더우먼의 칼로리가 궁금해 앱이 나오기까지 여러 번의 프로토타입과 테스트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슬기롭게 앱으로 나를 디자인하자 프로그램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나요? 저희 교육 콘텐츠에서는 기존의 다른 앱 인벤터 수업과 달리 캐릭터 시리즈를 자체 제작하고 제공하여 완성도 높은 앱 제작 및 차별화를 추구하였습니다. 흥미 및 동기를 유발하는 도입 단계에서는 수강생과 라포 형성을 하기 위해서 아바타와 떠나는 소풍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가상 공간으로 입장해 왜 칼로리에 대해서 알면 좋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컨셉을 가지고 공원에 배치되어 있는 음식을 찾아 칼로리를 찾아보며 미션을 해결하는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어떻게 구성되는지 짧은 영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공원으로 소풍을 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공원에 있는 음식들을 찾아서 석탄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다 찾은 친구는 2번 하트를 누르고 엉덩이로 실룩실룩 춤을 춰주세요. 그리고 패들렛에 들어가 자신이 찾은 음식을 기록을 남겨주세요. 누가 빨리 정답을 찾나 시작할까요? 지훈이 하트 다 찾았구나. 미정이도 하트, 엉덩이 춤도 실룩실룩. 향아도 찾았네. 자, 다 찾은 친구들은 패들렛에 들어가 찾은 음식과 칼로리를 기록하세요. 이제 공원에서의 미션을 완료했으니 수업을 위해 준비를 해볼까요? 선생님의 빨간 영상 따라오세요. 자, 향아 자리에 앉고 위에 있는 미정이 다른 친구들처럼 앞자리로 오면 어떨까요? 모두 자리에 앉았으니 이제 앱 인벤터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타이머를 활용하여 음식을 연습하고 건강한 시간을 앱을 만들고 꾸준히 여러분과 앱 인벤터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더타운으로 소풍 가고 싶은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떡볶이와 피자를 떠올리고 계신가요? 영상의 마지막 장면처럼 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이 만들게 될 프로토타입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칼로리가 궁금해 앱에서 사용할 소프트웨어 AI 핵심 기술은 오픈 API, 파이어베이스 DB, 머신러닝입니다. 저희는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식품 영양 성분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앱과 API를 연결하는 학습을 통해 다른 API도 적용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학습자들에게 오픈 API를 신청하도록 사전 안내합니다. 앱을 개발하다 보면 어딘가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용해야 하는데 파이어베이스 DB의 경우 서버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이어베이스 DB에 가입하고 프로젝트를 추가하고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줍니다. 생성된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주소를 앱 인벤터에 넣어줍니다. 앱 첫 화면인 스크린 1에서는 저희가 제작하여 배포하는 이크니 악어가 등장합니다. 채소와 아이스크림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크니. 칼로리가 궁금해 앱의 캐릭터. 내 정보 입력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스크린 2에서는 키, 몸무게, 나이, 성별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약속된 계산식에 따라 몸 상태, 권장 체중, 필요 칼로리가 표시됩니다. 입력하는 정보에 따라서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까지 구분되어 나타납니다. 칼로리 체크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스크린 2 화면 디자인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자신이 원하는 높이, 너비, 색상 등을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크린 3에서는 필요 칼로리와 남은 칼로리가 표시되며 내가 먹은 음식 리스트와 칼로리를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의 종류, 선택한 음식의 영양 정보 등이 공공 API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음식을 검색할 수 있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각각의 음식을 클릭하면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칼로리가 초과됨이 확인되면 악어 이크니의 이미지가 뚠뚠이 이크니로 바뀌게 됩니다. 숫자나 글자만이 아닌 이미지로도 재미있게 경고해 주는 거죠. 오늘 아침에 먹은 식단을 입력해 보고 싶은 욕구, 나아가 이렇게 앱을 개발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셨나요? 수강생들과 함께하는 스크린4의 블록 코딩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스크린4에서는 음식 이름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음식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음식을 클릭하면 상단에 해당 음식의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정보가 출력됩니다. 이 자료는 식약처 API에서 가져온 정보입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 스크린 3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음식 촬영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에서 음식을 인식할 수 있게 되고 텍스트 검색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머신러닝 하는 화면으로 사진을 추가하고 학습시킵니다. 학습이 완료된 뒤 꼭 엑스포트 모델 클릭하고 앱 인벤터에 업로드하도록 교육합니다. 여기까지 칼로리가 궁금해 앱 소개를 마칩니다. 이 교육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문제를 발견하고 코딩을 통해 해결책 제시, 클라우드와 블록 코딩을 기반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나만의 앱 제작이 가능합니다. 학습자들이 소비자가 아닌 세상을 바꾸는 개발자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앱더우먼의 슬기롭게 앱으로 나를 디자인하자 칼로리가 궁금해 앱 제작 교육 콘텐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뻔하지 않고 뻔한 수업 시간, 그리고 모든 세대의 관심을 아우르는 실용성까지 갖춘 콘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역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조상용 대표님.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하나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짧게 질문을 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다른 교육과정보다 지금 설명해 주신 거에서는
코딩에 능숙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좀 더 이제 칼로리가 궁금해 앱이라는 그 한정돼 있는 컨텐츠 말고 중간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개발할 수 있는 형태의 선택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혹시 안 해보셨는지. 왜냐하면 자유도가 좀 더 높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해하셨듯이 저희 이 프로젝트는 이제 레벨 1부터 레벨 6까지 학습을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20명의 그 참가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특강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컨텐츠 내용을 이 앱인벤트에 어떤 내용을 접목할까에 대해서도 되게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건강에 대한 이슈가 좀 크다 보니 이제 그런 건강 프로젝트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레벨 6까지 마친 학습자들이다 보니 저희들의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학습,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고 내가 이런 부분을 코딩에 좀 적용을 해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면 확장성이 무궁무진한 저희 프로젝트이고요. 일단 처음 수업은 저희가 이 건강 컨텐츠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열린 수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확장성은. 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을까요? 네, 확장성을 가진 열린 수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장진혁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도 방금 조성영 대표님께서 하신 질문과 약간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요. 지금 요 교육 설계를 해주신 게 앱 인벤터를 활용해서 어플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인지 칼로리가 궁금해 어플을 함께 만드는 수업인지 약간 너무 자유도가 낮아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약간 여쭤보고 싶고요. 질문과 별개로 하나 좀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점은 이렇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검색하고 그에 대한 음식에 대한 정보를 받아오는 거는 사실 유저 사용자 참여도가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예시로 떡볶이를 들어주셨는데 사실 떡볶이도 워낙 프랜차이즈 업체도 많고 퓨전 음식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떡볶이 하나만 가지고는 그 음식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용자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보완에 대한 대책이나 좀 의견이 있으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저희 어플에서,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앱인벤터를 활용을 해서 어플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레벨 6까지 배웠던 그 앱인벤트의 문법 구조와 또 특별한 기능들을 적용해 봄으로써 어플을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서 컴퓨팅 사고력을 진취시킬 수 있고 또 내가 만든 어플을 직접 사용해 봄으로써 실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저희가 의도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머신러닝 과정 가운데 이제 시간상 저희가 보여드리는 프로젝트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 3가지 음식만 이렇게 저희가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무료 이런 화면들이, 그러니까 사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의도에 따라서 뭐 김밥이든 뭐 떡볶이든 또 뭐 야채나 샐러드든 그런 확장성은 또 이렇게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많은 음식을 훈련을 시켜서 머신러닝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김성수 이사님께서 의사 주셨습니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구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요. 저는 이 지금 설명하신 걸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칼로리를 계산해서 나온 그 수치가 하루치인지 한 끼짜리인지가 나오진 않았고, 그리고 음식을 10개 선택을 했을 때 칼로리 총량에 대해서 오버되거나 안 됐을 때 그 부분을 보여주긴 하는데, 궁극적으로 이 칼로리를 확인하는 이유에 대해서 도입 부분에 그 부분이 좀 빠진 부분이 들고, 그리고 그 칼로리를 지켜서 생활을 해야지 뭐 어떻게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하나가 있는 게,
지금 칼로리에만 너무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5대 영양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나 그런 계산이 나오질 않아서 단순하게 칼로리만 중점을 가지고 가게 된다면, 물론 처음 말씀하신 대로 확장성을 둔다고 하긴 하셨지만 지금 이 자체 컨텐츠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은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상이 좀 이렇게 빨리 지나가다 보니 좀 이렇게 자세하게 못 보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 API에서 각 음식의 칼로리를 가지고 올 때 각 음식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지방의 어떤 구성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프로토타입으로 보여드린 이 웹에서는 하루에 먹는 이제 그런 음식들을 다 이렇게 누적을 해서 내가 먹는 하루 내 몸에 맞는 칼로리의 양이 있다면 부합한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버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구현을 했던 거고요. 공공 API에서 각 음식마다 그 단백질과 어떤 영양소에 대한 정보도 다 이렇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의 확장성도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실은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구현을 했었는데 이 수업에서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코딩이 이루어지면 좀 이렇게 광범위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 보여드리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건강이라는 이슈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말이 있고, 또 내가 먹은 음식이 바로 또 내 몸이 된다는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저희가 뭐 100세 시대에 그런 장수를 하되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강의 가장 첫걸음이 섭생에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음식을 저희가 컨텐츠에 적용을 했고요. 그를 통해서 정보통신 이제 기술이 발달했을 때 저희에게 가장 근접한 전자기가 이 핸드폰이잖아요. 이 핸드폰에 어플을 빌드시켜서 저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내가 먹는 음식이 어떤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먹게 된다면 내 몸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그런 좋은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송인철 과장님. 네, 저는 보고 좀 피드백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게더타운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 학습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리고 20명을 기준으로 하신다고 하신 거를 보니까 저희 게더타운 같은 경우에는 20명 이상으로 초과되게 되면 유료 버전으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되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보완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앱 인벤터를 사용하시게 되는 경우라고 하면 아마 iOS 기반으로 하는 기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생에 대해서 그 뭔가 기기에 따라서 조금 교육의 차별성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게더타운을 사용한다고 하시는 거면 온라인을 전제로 하시는 것으로 또 이해가 되는데, 그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시면서 그 게더타운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어떻게 그 수업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하시고 그 학생들에게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하실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좀 방안이 있으면, 그리고 구체화가 될 수 있으면 좀 좋은 수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정과 관심이 담겨 있는 피드백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